화살 있고 시간 어떻게 할 거야? 1인당 한 3분씩 늘어지니까 더 좋은 거. 네. 승현이 영상 작업 엄청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자기 영상보다 영상을 잘 못한다. 발표하고 가실게요. 포스터 자리에 동그랑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예요? 편집 촬영이요. 너 9시 한 9시. 네, 제 연구 주제인데요. 전 땡땡씨의 추억 조각 모음을 위한 소통 방법 연구, 취향과 생활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시는 워딩인데요. 막상 진행해 보면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저는 동그랑이라는 닉네임으로 청년협동조합 뒷북에서 또 문화기획성 부익미라움에서 각각 커뮤니티 매니저와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나무를 직접 만지고 다듬는 일과는 무관하게 30이라는 나이를 넘겨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더 이상 목수를 업으로 삼지 못하게 된 아버지로 인해 그가 평생 만지고 다듬던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흐릿하게나마 남겨진 나이테의 흔적을 따라 그의 흔적 또한 찾아가보자 아는 목수 형님께 목공을 배우다가 지금은 1년 넘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설퍼졌네요. 목차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 목차는 결과 자료집에도 이 목차 순서대로 텍스트의 형태로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네, 시놉시스. 전 땡땡씨는 우리 나이로 67살이다. 청년 시절 상경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언제부턴가 유명 노가다판에서 청틀 몫으로 수십 년 동안 일해왔다. 네, 이런 내용으로 시놉시스 이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 할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 땡땡씨는 2016년 5월 4일에 당시 일터였던 전남 여수시의 봉사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재해로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산업재해였죠. 사고 직후 그는 몇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고향인 전남 순천을 다시 떠나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김포지역 재활병원을 옮겨 현재까지 입원 중입니다. 프롤로그인데요. 네, 오늘도 아버지가 주는 손을 꼬았다. 놀라서인지 슬퍼서인지 그도 아니면 해방감 때문인지 소리를 지르며 잠을 잤겠다. 다행이다. 꿈인 걸 알면 다행이라 안도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 나는 왜 종종 아버지가 주는 꿈을 꾸는 걸까? 3년이 넘었다. 그가 병원에 갇혀 지낸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22살, 군대에 입대한 뒤로 지금까지 그와 떨어져 지낸지도. 나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비록 지금은 다치기 전보다야 자주 본다지만 그는 아들인 내 이름을 번번이 헛짓고 나는 그의 분명치 못한 말의 의미를 번번이 헛짓는다. 서로 헛짓는 사이에 그가 궁금해졌다. 시골에 내려가 어떤 일을 했었고 무슨 농사를 지었으며 퇴근하고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와 함께 보냈는지, 어떤 노래와 가수를 좋아했는지 따위의 얘기를 만다. 그렇게 남겨진 흔적들을 따라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이 연구의 시작이다. 연구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목차에도 보신 것처럼 5가지 파트로 아버지의 삶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는 건설 노동자였어요. 물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이제 텍스트가 쓰일 텐데 그거는 연구 결과 자료집에 실릴 예정이므로 간단하게 짚기만 하겠습니다. 그는 건설 노동자였고요. 이거는 이제 시골 빈집에 이제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들입니다. 이 공구함을 그 포터 트럭 뒤에다가 싣고 화물차에 싣고 이제 왔다 갔다 일터로 오고 가고 하셨던 그런 흔적들이고요. 또 이건 지난번
중간 공유회 때 잠깐 공유를 한 것이지만 이제 전재근 씨는 그 2018년에 시골로 2014년, 네, 2014년에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거의 한 4년 넘게 사시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이제 도시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이 좀 달라졌죠. 도시와 시골의 달라진 점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보여지는 풍경이 되게 일관적인데 반해서 시골은 그 계절에 따라 보여지는 풍경이 저마다 다양하고 풍성해 있죠. 아버지는 농사 일도 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닭도 키우고 그 염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웠었어요. 그래서 그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달랐던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 공유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아버지를 취재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담배를 피셨는지, 그리고 어떤 술을 드셨는지, 먹는 거 어떤 걸 좋아하시냐 여쭤봤더니 소주 좋아하는 거 말고 더 있겠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의 아버지의 삶은 퇴근한 이후에 술과 담배밖에 없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삶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됐죠. 기껏해야 술과 담배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살던 그 빈집에 갔어요. 몇 번 이제 매년 수확할 때 감나무에 감을 수확하러 제가 내려가고는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영구 수행차 내려갔을 때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소주 한 병과 또 그 글라스 잔 한 병이 딱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미랑이 그려줬고요. 그래서 이 빈집이라는 시는 제가 쓴 시인데요. 민망하지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에겐 빈집이 있고 빈집엔 그가 없다. 아무도 없어서 빈집이 되었다가 누군가 있었던 곳이어서 빈집엔 당신의 자리가 여전히 외롭더라. 빈 곳엔 초록이 번지고 먼지가 쌓이고 버려진 것들이 스며든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기엔 안성맞춤인 곳에서 당신의 자리는 사라진다. 희미한 공포가 다가온다. 초록과 먼지와 버려진 것들과 불청객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 놀란 당신의 자리가 화들자. 허공에 흩어지는 당신의 자리를 끌어모아 여기에 새겨둔다. 그가 없는 빈집이라는 시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글을 아버지를 찾는 흔적들을 이제 수집을 했어요. 여기에 다 못 담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버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동생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또 할머니, 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하셨거든요. 할머니와도 이제 소주잔을 따라드리며 약주를 드리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빈집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서는 입구 쪽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옛날 필름 카메라인데요.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고, 이 카메라로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시에 인화가 된다. 제가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 자료집에 사진과 함께 실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 삶을 문화적으로 번역하고 타자의 삶을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 포스트 다사리가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다사리를 수료하고 겁도 없이 문화기획자를 업으로 삼겠다며 상캠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났고, 아버지가 상업재해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주로 저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삶을, 저의 개인의 삶을 읽고 번역하려고 했었고요. 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번역하고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건 여전히 저에겐 좀 시기상조로 여겨졌고 능력 받기라 생각했었습니다. 읽고 번역하는 과정은 주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마음과 사람에 새겼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게 쌓여 그에게 다가갔고 시기상조라 여겨졌었지만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또 읽고 쓰는 능력이 또 저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또 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번역하고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건
그렇기에 시기상조도 아니었고 능력밖의 일도 아니었더라라는 나름의 소감을 밝히고요. 아버지의 삶을 잊고 번역하는 과정이었던 이번 연구는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로 선보일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아닐까. 좀 얘기를 좀 긴 빠진 얘기일 수 있지만 서로에게 새겨지고 다가가고 다가오는 관계적이고 또 이렇게 아주 윤곽이 뚜렷한 그런 정형이 아니라 비정형의 읽기와 쓰기의 글들의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에 아버지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새해 인사를 드린 후 아버지께 이렇게 여쭈었죠. 아버지, 하고 싶으신 게 뭐야? 건강해지면. 목수. 왜 목수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목수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말이 되니까. 다시. 말이 되니까 못 쓰지. 말이 되니까 웃지. 목수를 건강해지면 목수나 해야지. 하실 수 있는 게 평생 하신 게 그거니까. 평생 하셨다는 얘기니까. 내가 목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남겨진 나의 태의 흔적을 따라 저는 그의 흔적 또한 따라가고자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이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복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연구는 그 결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인상 깊었던 거. 오늘도 아버지가 저는 꿈을 꾸었고, 근데 그게 뭐지? 슬픈지 아닌지 아무튼 뭐 해방감으로 모으려고 막 하는 게 뭐지? 다른 아드님들께 뭐 아버지랑 존재가 아니면 형님께 아버지랑 존재가 있던 것 같아요. 7시에 나올 그 필름 사진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림도 너무 예뻐요. 그림도 진짜 잘 어울리는 또 인터뷰를 하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대부분 꾸민 목소리를 하거나 어떤 약간 꾸민 대화를 많이 쓰시는데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게 나온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이제 이거 텍스트 컨텐츠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4명이 다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엄청 늘었다. 엄청 좋아요. 엄청 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루가 땅 차이야, 4명 다. 깜짝 놀랐네.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다사를 봤던 기획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놀라웠던 부분은 되게 개인의 어떤 이 개인 가족사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걸 연구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틀로서 이거 접근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게 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개인의 가족사가 그 객관화되는 어떤 힘이 생기면서 그 그림이랑 이게 또 붙잖아요. 이게 이 시각적으로 붙으면서 좀 상당히 이제 그 전해지고 있는 어떤 이 감정의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기획이랑 완전 중간에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처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싶었는데 여기서 오픈할까요? 오픈하면 안 된다. 오픈하지 마십시오. 이걸 그러니까 뭐 말한 것처럼 연구가 끝나는 학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니까 이게 꾸준히 한번 좀 이 주제를 좀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그 장혜령이라는 작가가 진주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네, 그분 예전에 저 하자 있을 때 같이 있던 분이셨는데
그게 이제 그 민주화운동 하셨던 아버지가 감옥 가서 이제 구제 중일 때 그 관계를 좀 다룬 책이더라고 소설이.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예, 소환에 나와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나서 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다른 보고서나 기획서도 이런 산문 톤이 훨씬 더 물론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포스트라다리는 사실은 결과 모집을 확실히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 약간 틀리다면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집중할 수 있는 과정이 이번에 포스트라다리였다면 저는 다사리 친구들도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포스트라다리 과정에 꼭 와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한테 집중하는, 자기의 고민에 집중하는 과정. 이게 또 하나의 또 재미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분 다 공통적으로 되게 김원식이 잘 묻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과해지기도 쉽고 근데 이게 되게 잘 섞여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알맞게 딱 5분만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